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승부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금요일은 잠시 후에 정치 토크 시간이 마련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 정용기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 의견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또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도 진행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대세남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해봤습니다. 예,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활동보조 서비스는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목욕과 세면부터 식사 도움 그리고 외출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예.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장애인 단체가 주로 이제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단체들은 활동 보조인들을 모집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시킨 뒤 서비스를 받을 장애인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장애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이 간접 지원 형식으로 지금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그런 단체의 지원이 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활동 보조인 파견 단체는 활동 보조인들을 모집하고 교육, 일 배정 이런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어제 대전지법에서 이 장애인 활동 보조인과 활동 보조인 파견 단체에 관련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바로 이 활동 보조인 파견 단체가 활동 보조인에게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 이런 판결인데요. 예.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 보조인 파견단체 대표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 파견단체 대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온 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활동 보조인에게 연장 근로수당 가산금과 연차 유급휴가를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이분이 이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예. 활동 보조인들도 엄연히 이제 파견 단체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이죠. 네, 그렇죠. 예,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견단체의 대표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할 그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과 활동보조인 사이에는 어떤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단체가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임금대장을 작성했으며 정부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과 급여에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점을 감안할 때 이 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 이게 돈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그걸 그 돈을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사업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려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이 단체의 책임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됐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로부터 어떤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되짚어볼 지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복지 서비스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급자, 그러니까 이제 받는 쪽 입장이 우선적으로 좀 고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는 지원을 받는 장애인 입장보다는 좀 다른 쪽 입장이 더 많이 고려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불만을 좀 사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쪽 입장이라면 지원 단체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면은 그냥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활동보조 비용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이고 차상위 계층은 월 2만 원. 그리고 이제 3단계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재산과 소득 등 그 건강보험료에 상응하여 이제 책정된 금액을 내야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 장애인도 일정 부분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지원이 아니라라는 얘기군요. 네, 물론 많은 부분 지원을 받고 있지만은 뭐 예. 전액 지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부에서는 올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그 수당으로 1시간에 12,960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활동보조인들이 일을 하고 받는 돈은 전체 급여의 약 75% 정도라고 합니다. 75%요? 네. 나머지 25%는 어디 갔습니까? 네. 그 나머지 25%의 비용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단체들의 아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활동보조 지원 사업비는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견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이 파견단체는 여기에서 약 25% 정도를 사업 운영비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그 활동보조인의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얼핏 보면은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금이 시간당 12,960원이니까 최저시급보다는 한참 많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 실제로는 이 비용에 이제 파견단체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들은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 부담금까지 내고 있으니까 실제 장애인이 지원받는 돈은 이보다는 좀 많이 적은 게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착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 현재 이 활동보조인이 되려면은 이 파견단체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낸 뒤 그 32시간에서 40시간 사이에 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 활동보조인의 자격은 그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정수급을 이유로 해서 직계 친인척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가족이 이제 돈만 받고 장애인은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유인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자기 자식이나 부모가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제 돈만 타먹고 방치해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마치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런 염려가 있으니 가족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수급자 중심의 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평생 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정의 현실과는 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참고로 시간을 꽉 채워서 이 활동보조인 그 혜택을 그 돈을 받는다고 해도요 수당이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가족이 돌봐준다면 오히려 이 뭐 장애인에게도
정신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정적으로 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정서적으로 이제 그 발달장애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게 좀 더 이제 그 정서적으로 좋은 면이 있겠죠. 예. 그 밖에 또 이제 서비스 시간이 적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활동보조인들을 좀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 파견단체가 이런 걸 좀 잘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강제 사항이 아니니만큼 좀 쉽지가 않다고 하고요. 예. 또한 상대적으로 그 돌봄이 어려운 그 장애인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런 분들은 이제 서비스 시간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역시 활동보조인을 좀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 비용 이외에 뭐 추가로 웃돈을 주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이 장애인 활동보조 그 지원 사업이 서비스 수급자인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좀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지 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이 복지 서비스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잘 제도화돼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정부가 꼼꼼히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덫으로 정해봤습니다. 덫이요? 네. 이게 사냥의 그 덫입니까? 네, 우리가 덫에 빠졌다, 뭐 이렇게 덫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예. 그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그 장수찬 그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가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기간 그 동안에 이제 선거인단 명부를 제공받았다 뭐 이런 의혹을 이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이제 제기를 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측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 어제 대전 참여연대는 박범계 의원 비서가 대전 참여연대 그 장수찬 대표에게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인 명부를 전달했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의원의 주장은 확인 결과 이제 사실무근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예비경선인단 명단을 메일로 보냈다는 그런 카톡 문구 하나 가지고 경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그런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다루면서 늘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이 개개인의 진실 공방이 아니라 우리 정치 문화,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좀 개선 쪽에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방향은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지난 기자회견에서 김소연 의원은 그 장수찬 교수에게 예비경선인 명부를 보냈다는 그런 카톡 대화방을 공개하면서 시민단체는 이것이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좀 문제 제기를 해야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 뭐 이런 점도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 이에 대해서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오랫동안 권력감시 활동을 해온 그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장수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새로운 논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질은 계속해서 또 묻혀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새 그 지역 정치권의 개혁은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실 공방의 경우는 그 아니면 아니다라고 당사자가 관련 증거와 함께 당당하게 밝히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추측성 의혹 제기한 당사자는 또 그에 따르는 그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될 테고요. 예. 또 반대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그렇다면 또 그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공방을 주고받는 거는 또 다른 그 구태의 모습이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피로감이니 뭐 지겹다느니 이런 정치 혐오 정서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이 상황은 과연 누가 가장 반가워할까요? 제발 이번 사건이 그 세력 간의 갈등이나 힘겨루기, 뭐 감정 싸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지역 정치권의 그 구조적 모순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욕망이 넘치는 사회, 그 욕망에 눈이 멀어 결국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터무니없이 욕망에 사로잡힌 분들은 사기꾼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기와의 전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기와의 전쟁의 핵심입니다.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중도일보 최고의 주당 한 잔에 임효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연시 많이 했어요? 아니요. 왜 째려봐요?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잘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봄이 오잖아요. 곧 이 겨울은 곧 꺾일 테고. 그렇죠. 네, 이 봄이 오면 또 우리 임효인 기자님이 어떤 술을 드실지. 정 PD님이 얼굴이 정말 작아지셨네요. 이 턱이 요즘 빠졌죠. 술을 안 드셔가지고 네,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저랑 요즘에. 같이 술을 안 드셔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네. 기분이 좋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것입니다가 시즌 6를 끝으로 이제 오디오 방송을 당분간 다 종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기와의 전쟁도 당분간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막방이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박 사장님을 앞으로는 자주 못 보게 된다는 게 아니 사회면 기사 쓸 때 어차피 다들 아니요 그렇게 내가 아는 분이 경찰서에 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네. 양지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네, 양지에서 꼭 만납시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사기와의 전쟁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 사기를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펀드, 다단계 이런 돈 투자 사기, 그동안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근데 펀드 사기, 개모임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만은 오늘 그 사기를 다루기에 앞서 유명한 사기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임효인 기자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일 유명한 금융 다단기 사기라고 하면은 일단 폰지 사기가 있는데요. 폰지 수법이라고 늘 많이 스폰지 하죠. 할 때 폰지. 그렇죠. 네. 네. 폰지 수법은 1920년대 당대 희대 사기꾼인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딴 사기 수법인데요. 폰지 하니까 이태리계 사람일 것 같아요, 이름이. 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 폰지 이탈리아도 반도죠. 그쵸? 네, 장화. 반도에는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네. 네, 그 폰지가 매우 큰 규모로 사기를 쳐서 이제 계속 폰지 수법이라는 사기 용어가 남아 있는 건데요.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계속 받아서 A 씨한테 돈을 받고 B 씨한테 돈을 받고 계속 신규 투자자들한테 받는 돈을 기존 투자자들한테 배당하는 형식으로 돈을 굴리는 다단계 사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얼마만큼의 고수익을 줄게 해놓고 실제로는 투자를 안 하고 새로 들어오는 돈을 갖고 기존 사람에게 조금씩 투자 배당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랫돌 빼서 윗돌 위에 쌓는 이런 전문용어로 밑장빼기라고 하죠. 밑장빼기. 네. 네. 그런 수법입니다. 네. 이 폰지라는 사람이 예전에 만국 우편 연합의 국제 반신권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 반신권은 IRC, 그러니까 International Reply Coupon, 이제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라마다 가격이 달랐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500원 하는 게 미국은 3,000원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환차익을 이용해 가지고 90일 안에 2배의 수익을 불려주겠다 이런 게 약속을 해서 처음에 18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투자금을 모아서 나중에는 하루에 $1,000,000 이렇게 돈이 모이고, 근데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반신권이 뭐 종이 한 장이라는데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종이 부피가 뭐 배 하나를 가득 차도 모자랄 정도라고 하고 또 실제로 반신권이 발행됐던 부스보다 투자자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그 반신권 발행 부스가 2만 장이었는데 네. 투자받은 금액은 1억 6만 장 정도의 거를 받아놨다. 그래서 그때 들통나가지고 1년도 못 가서 들통났다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1900년대, 1920년대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야, 1920년대에 그런 정보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아니, 그게 더 신기해요. 그 폰지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제 아메리칸 드림의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가서 처음에 이제 은행에 일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은행 회사인 자로시라는 그 회장의 이제 수법이라고 할까요? 은행에서 네. 배운 수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네,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 실제 폰지는 미국 전역에서 8개월 만에 4만여 명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1,500만 달러. 아, 그 당시면은 지금 1,500만 달러도 또 큰 돈인데. 엄청 크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 당시면 꽤 큰 돈인데. 지금도 큰 돈입니다. 예, 그 실제로 그 이 사기로 인해 가지고 은행 몇 개가 도산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총 피해액이 2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1년 기준으로 하면 2억 2,500만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이제 날아간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폰지 사기 수법.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폰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게 아니라 고수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어떻게 투자해 갖고 고수익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현혹이 돼서 우리가 이제 투자금을 줬을 때 실제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온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원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뭐 6%다, 10%다 그럼 그 돈만 떼어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사기입니다. 네, 일종의 금융 다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폰지 못지않게 또 뭐 버나드 매도프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죠. 얼마 안 됐네요. 네. 미국에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버나드 매도프라는 인물이 수십 년간 거액의 폰지 사기를 벌였다라는 벌인 사실이 있는데요. 그 이 매도프는 나스닥 거래소의 이사회 의장까지 역임한 월가의 거물이기도 한데요. 나스닥 위원장이니까 네. 꽤 공신력 있는 인물이네요. 네. 그러나 이 매도프는 사기죄로 150년 징역형에 150년. 네. 우리나라는 왜 그런 형이 없죠? 네. 1,700억 달러 정도 배상금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버나드 매도프는 그 증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페어필드 센트리라는 그런 해치 펀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60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인 거죠. 참고로 해치 펀드는 그냥 개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돈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그 버나드 매도프의 그 해치 펀드가 연 8%에서 10%의 안정적 고수익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렸고 또 기관 투자자들, 굉장히 부자들도 많이 몰렸대요. 이 공신력 아까 이명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위원장을 지냈기 맞습니다. 때문에 공신력도 높았고 또 부인하고 자선단체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미국 사교계에서 엄청난 큰 손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아시죠? 네. 이 사람도 여기 주요 투자자 중 하나였었고, 뭐 굉장히 큰 미국의 프로스포츠 구단주들, 정치인, 연예인뿐만 아니라 HSBC 유명하죠? 네. 뭐 일본의 노무라 증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생명하고 사학연금 이런 데도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폰지 같은 경우는 1년도 못 가서 망했는데 이 버나드 매도프는 20년 정도 이 사기가 지속됐대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경기 불황이 딱 오니까 투자금 회수를 못해. 그래가지고 사기가 발각돼서 망했다고 합니다. 네. 총 사기 규모가 650억 달러 정도. 우리 돈 70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고요. 근데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요. 버나드 매도프하고 폰지는 사회적 지위가 달랐습니다. 그런 것도 다른 거지만 아니 실제로 버나드 매도프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렇죠. 네, 어떤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네, 사람들이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오랫동안 범행을 벌였던 이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분명히 다른 건
그 친구가 20년 매도프가 20년을 갈 수 친구예요? 예, 사기꾼 친구잖아요. 20년 이상을 갈 수 있었던 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갔어요. 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거기는 개인의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기관들은 돈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죠. 일단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소위 말하는 개미 뭐 데이트레이드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기관은 데이트레이드를 절대 안 합니다. 적어도 뭐 분기, 반기, 1년 이런 식으로 이게 쭉 가기 때문에 아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죽어서 터졌을 거예요. 아, 네, 친구. 우리 박 사장의 친구. 이 친구는 그런데 왜 이 친구는 왜 그래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버나드 매도프 아들은 자살을 했대요. 나중에.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도 자살을 했고 이제 국내 투자 기관들도 약 1,307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 자본주의의 어떤 맹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투자 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사실 뭐 몇 조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렇지만은 구경해 본 적 없잖아요. 그냥 숫자 노름인 거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숫자를 낳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 그게 실제 그 어떤 현물이라든지 현금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자본주의가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하다,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박 사장 임요인의 사기와의 전쟁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외국에 이제 이런 그 펀드를 이용한 돈을 이용한 우리 투자 사기들을 좀 살펴봤는데 국내에서도 꽤 유명한 이런 다단계 그 사기꾼들이 존재를 하죠. 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영화 그 꾼이나 마스터에서 모델로 나왔던 조이팔. 네. 예, 국내 친구 우리 박 사장님도 소개해 주셨죠. 조이팔 친구. 아, 부럽습니다, 진짜. 네? 아, 부러워요, 조이팔. 뭐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름을 바꿔요, 박 사장님도 박시팔로. 이름 때문에 그래. 그런 것 같아. 제가 희자 돌림인데, 예, 그럼 박희팔로 내가 한번 바꿔볼까요? 근데 네. 조이팔이라는 사람은 저도 그 강연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아, 직접? 네, 직접. 조이팔 강의를 들어봤어요? 네, 오, 부산에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멘토. 아니 근데 되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시골 아저씨 같아요. 그냥 시골 아저씨가 그냥 강단에서.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두뇌는 뛰어난 사람인데 일단 메이킹은 안 되는 사람. 얼굴.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두뇌들이 있고 어쨌든 그런 의료기기 용품을 가지고 밑장 빼기를 이제 전국에 걸쳐서 수만 명이 처음에 3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조이팔 씨가. 아, 그 사업을요? 네, 그 사업을. 35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판매하겠다. 그리고 이 렌트를 하겠다. 렌트를 의료기 대여. 예, 그렇죠? 예, 대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렌트를 해서 우리 요즘은 안마의자 같은 거 빌려주고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예. 야, 이게 그러니까 의료기계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사기가 엄두가 안 나니까 뭐 3년 이렇게 임대해주고 렌탈한 다음에 나중에 내 거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럼 35만 원짜리 렌트를 시작한 거죠. 월에.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기간을 늘리는 거죠. 뭐 분기에, 6개월에, 1년에. 그래서 이 식으로 이제 투자자를 모이기 시작했고 그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 또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원래 이제 다단계 워낙 대가기 때문에 한없이 수수료를 밑으로 이제 뿌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아까 그 폰지처럼 똑같이 의료기기가 한계가 온 거죠. 의료기기를 렌탈을 해서 그 렌탈에 대한 수익료로 이 수익금을 줘야 되는데 생산도 지체가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생산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라미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피라미드. 계속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뭐 의료기기를 집에다 놓고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이걸 빌려서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찜질방 같은데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얼마씩 내고 쓰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마의자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예. 식으로 그 장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이 거기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연을 제가 이제 직접 한번 갔었잖아요. 한 청중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0명은 모였던 것 같아요. 환호성을 질러요.
제가 예전에 아메이 그 합법적인 아메이 갔을 때보다 더 큰 환호성을 지르더라고. 나도 저런 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한 3년 뒤에 조이팔 사건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분 네 아무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 한 3만 명으로부터 4조 원을 이렇게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기다 이런 게 이제 점점 얘기가 나오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 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명한 거죠. 뭐 죽었다라고 해갖고 사망 진단서하고 관에 이제 투명한 관에 누워 있는 조이팔의 모습, 이게 이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네. 근데 가짜 같아요. 영화 마스터 보면은 네. 이병헌이 그 다단계 사업을 하는 그 모티브를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네. 완전. 이제 그 사기꾼인데 이제 본인의 범행이 적발이 되고 자기 죽은 걸로 하고 외국에 가거든요. 네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그 영화의 시나리오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조이팔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돈은 어디 갔는지 행방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누군가가 자꾸 정관계 로비를 한다 이런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김광준인가 그 서울고검 부장검사, 그분이 이제 조이팔 돈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 구속된 맞습니다. 일이 있었고, 뭐 경찰의 총경급 이런 사람들도 막 구속되고 뇌물 수뢰 혐의로. 그래서 이게 과연 누가 하느냐, 이 돈과 이 로비를 누가 할까를 수사하던 중에 강태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2인자입니다. 조이팔 그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체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체포가 된 다음에 경찰은 조이팔이 사망하지 않았다라는 전제로 이제 재수사를 하죠. 원점 재수사. 이 강태용 씨는 최근에 1심에서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매도풀은 150년형 받는데 우리나라는 25년형이야? 뭐 우리나라 법에서는 150년형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우리나라 법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조이팔 수사를 발표했던 경찰, 제가 자료 영상을 좀 봤는데 누군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박관천 그 경정이 있죠.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예. 때 그 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뭐 공무 누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 당시에 수사 담당자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이팔 사건은 그 표창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과거 이제 경찰 신분이던 시절에 요 사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또 뭐 조이팔 잡는다, 뭐 돈 걷어서 어디를 가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지금은 여전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 조이팔의 행방은 모르고요. 행방은 모르고 아니 공식적으로는 죽었죠. 공식적으로는 죽었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조이팔을 중국에서 봤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행방이 없는 돈들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로비 시도 같은 것들이 많고, 그래서 강태용을 조사하면서 계속 뭐 수사는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부산에 자산들이 꽤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이제 마스터 얘기를 하셨는데, 마스터가 이 두 인물을 그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조이팔이고 또 하나는 주수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2인자죠. 조이팔 다음으로. 아니, 사실 조이팔이 등장 안 했으면 주수도가 압도적인 그렇죠. 예, 존재예요. 왜냐하면 조이팔은 한 탕이지만 주수도는 세 탕이거든. 그러니까 주수도 같은 경우는 금액만 조이팔이 조금 밀릴 뿐이지 그 수법이나 그런 범위는 조이팔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기꾼이라고.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무죄 선고를 받았고 주수도는. 그리고 제2그룹이 마지막이어서 그 친구는 초창기에 다단계 네,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피해자만 있을 뿐 처벌을 받지 않는 로망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 사교의 전쟁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면 네 사업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다. 그렇습니다. 저도 주수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JU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명 기자 혹시 기억나세요? JU? 잘 모르겠습니다. JU라고 되게 유명. 여기는 영화 제작도 했었어요. 영화 제작사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주수도라는 인물이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래요. 근데 영어를 잘했나 보죠. 영어 과외로 강남에서 인기가 많아서 나중에 영어 학원도 운영하고 그래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신민주공화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하려다가 실패했대요. 정치 입문을 실패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숙민그룹이라고 유명했죠. 한때 SNK라고. 네. 그 우리나라 권투 복싱 그의 맞습니다. 그 예. 최대 스폰
그쵸? 그 여자분 그 누구였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회장이시고 예. 그 승민그룹 멤버로 이제 거기 사업자를 내 갖고 다단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다단계입니다. 승민그룹. 굉장히 컸습니다. 예전 모든 그 체육관 그 권투는 다 승민그룹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 프로모터라고 하죠. 네, 프로모터. 타이슨 이런 사람도 데려오고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이 주스도 씨가 일령 인터내셔널 이런 거를 설립해서 다단계 시작했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대요. 그 이후에 업체명을 주코로 변경했다가 또 다시 2002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다음에 상호를 JU 네트워크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박 사장님 생각이 나요. 상호가 뭐 예전에 그쵸 뭐 무슨 땡땡땡 교육문화원 땡땡땡 교육 이런 거 많지 않았어요? 저는 합법적인 사람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주스도 씨도 이렇게 상호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앞선 사람이에요. 머리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JU 네트워크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다단계 기법을 창안을 해냅니다. 요즘 공유 경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카풀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공유 마케팅이라는 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창안을 해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물건을 사면은 그걸 되돌려 받는다. 더 많이 받아간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내가 뭘 사잖아요. 그럼 적립 포인트를 50% 부여해갖고 250원을 나중에 돌려받는다.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은 그 소비자도 만족하고 그 판매자도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검정고시 출신이신데 천재 같습니다. 영어를 잘했다고요? 네, 영어 과외 선생님으로 유명했대요. PD님도 어떻게 혹시 그쪽으로 좀 방향타를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수도라는 인물은 이제 또 그 친구라고 표현하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비상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 들었어요? 아니 주수도 강의는 들은 적이 없는데 화상 강의도 했었다는데. 근데 들은 적은 없는데 주수도의 다단계가 우리나라에 거의 지금도 안착이 됐다는 표현보다는 평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교본처럼. 그리고 주수도 밑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다단계 항상 그 상위 클래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수도에게만 가서 배우면 못해도 개천에서 욕나는 거죠. 다단계 쪽에서 배우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이것도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공유 마케팅이 굉장히 선풍적인 그 인기를 얻어가지고 전국의 지자체에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역 특산품을 구입해주겠다. 이 공유 마케팅으로 단체장들을 이제 현혹한다는 거죠. 근데 그 JU 그 아까 말한 JU 그 그룹의 회원수가 몇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장들은 회원수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휴서에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넓혀갑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표되면은 웬만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요즘에도 그 대세남 같은 데 가서 비판 많이 하는 게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보다는 행사만 다니는 것 같아요. 시장부터 구청장 이런 분들 보면은 행사장 어디 가서 뭐 해서 뭐 행사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고 저는 정말 그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면 기자님 지금 뭐 종합일간지 기자시지만은 왜 그런 거 비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살이 갑자기 일로 갔네. 하지 마세요.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맨날 행사장 다니는 거야. 난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로. 어쨌든 이 주수도가 그러한 심리를 잘 이용해서 지자체랑 많은 그 제휴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있는 거고 저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 주수도가 정치인, 언론인, 학자, 법조인, 경찰 고위 간부, 연예인 뭐 이런 데로 구성된 제휴 자문단 이런 것도 결성을 해요. 심지어요. 그래서 언론사도요. 제휴의 광고나 아니면 제휴 사업하면서 불법 눈 감아준 사례도 많았다고 하고요. 일보 계열사는요. 그 제휴 의뢰로 잡지를 대신 제작해주고 뭐 잡지사도 월간 경제지 이런 거 창간해갖고 24억 원 정도 받았다라는 그런 것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월간 같은 경우는 이 제휴에서 기획한 그런 그 기사를 실어줘가지고 매달 2천만 원씩 1년간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주요 언론사잖아요. 뭐 이랬다는 거. 같은 경우도 ESPN 있죠. 그 케이블 거기에서 2004년에 JU 골프 대회 뭐 이런 거 중계하고 2천만 원 받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그 사업 영역 그렇죠. 펼쳤다는 거죠. 네. 갑자기. 그래서 2004년도에 매출이 1조 5천억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왜요?
갑자기 부러워요?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요. 나랑 같이 하자니까. 이 문화발식 사업이 어느 정도 가냐면 이 주스도는 백화점도 만들어요. 제2유 백화점, 제2유 마트. 제2유 마트는 꽤 동네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석유 시추 사업도 하고요. 그 성체 줄기세포 연구 기업도 만들고 뭐 포라리스라는 보험 회사도 보험 판매업 회사도 있었고 한샘닷컴이라고 온라인 그 오프라인 교육 업체 있거든요. 그런 거. 주코 택배, 제2유 프로덕션. 제2유 프로덕션 영화 제작사인데 여기는 강수현 씨 주연한 서클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제작사기도 하고 이 영화는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까불지 마라라고 혹시 아세요? 알고 최불암 있어요. 오지명 이렇게 오지명 노주현 이렇게 나왔던 그것도 이 영화 또 제작했던 제작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종상 시상식도 협찬해서 조직위 현장도 이 주스도가 맡기도 했었습니다. 끝내주죠? 이게 지금 제가 네. 이게 실화죠. 네,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마약왕이라는 송강 마약왕. 네. 마약광이 아니고 마약왕. 마약왕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마약으로 불법으로 번 돈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뻗어나가면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마약왕 같은 경우도. 근데 주수도는 이게 왜 사기? 내가 말씀드렸죠. 다수가 사기 판정을 피해자들이 그 소송을 진행했는데 피해자가 있잖아요. 자, 주수도가 왜 사기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재무 구조가 엉망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업을 하면은 매출이 있고 지출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막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본도 이미 잠식이 돼 있었고 그리고 영업 손실, 뭐 순손실 이런 것도 막 한 1,000억 원 정도 됐다고 하고요. 특히 매출 중에서 6,250억 정도가요 선매출이었대요. 그러니까 돈만 미리 땡겨받고 물건은 나중에 주기로 한 선매출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후 이제 제2유그룹의 주수도가 이제 비자금 조성 어떻게 이 비자금 조성은 불법인 거잖아요. 회사 그렇죠. 돈 가지고 네. 이제 그리고 그 정관계 로비 한 그런 이제 내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가 이제 나중에 공개가 돼요. 국정원에서 이렇게 그 추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소환 명령을 내리거든요. 잠적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검거가 되거든요. 아까 박 사장님이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11만 명으로부터 2조 1천억 원을 가로챘고요. 회사 돈 284억 원을 횡령, 그 로비 자금만 72억 원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 가지는 분명히 제죠. 매출도 선매출도 매출입니다. 근데 물건을 지급 안 했으니까 사기인 거죠. 지급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아니죠. 이제 그건 투자잖아요. 어찌됐든 차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한 내에 그 사람을 안 잡고 잘 놨으면 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졌을 수도 있는 건데 안 줬으니까 결과는 안 줬잖아요. 그러면 사기인 거죠. 근데 이 얼마 놀라긴 일어요. 일러요. 왜냐면은 네. 재판을 하잖아요. 그 호화 변호인단이었거든요. 송광수 전 검찰총장, 네, 재강융우 전 대검 형사부장, 김영진 전 대구지검장, 박태석 전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 출신 등 이런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요. 네, 검찰에서는 이 엄청난 피해가 많고 돈도 크고 하니까 무기징역을 검찰에서는 이제 했겠죠, 네. 그 선고가 아니고 뭐죠? 구형을 해요. 근데 법원은요 공수 사실을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형평성이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비슷한 시기에 그 회사 돈 1,898억 원을 횡령한 동아건설에 이제 작은 부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징역 22년하고 22년 6월에 벌금 100억을 때리거든요, 법원이. 그런데 주수도한테는 훨씬 더 큰데도 징역 12년만 때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주수도한테 검은 돈 받은 인사들도 대부분 처벌이 좀 가볍습니다. 저도 이분을 뵌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한나라당 출신이었다가 열린우리당으로 옮기신 분이 있어요. 그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라고. 네. 이부영 씨 같은 경우도 주수도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제 풀려 나오고요. 염동현 그 전 국회의원 있죠. 네. 이분도 주수도한테 돈을 받았는데 벌금 200만 원밖에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주수도가 검은 돈으로 검은 인맥을 뻗치면서 우리 사회 정관계에 뭐 여러 군데에 이제 나쁜 영향을 끼친 거죠. 근데 수많은 투자자들은요 빚에 내몰려갖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전직군인 60대 분이 한강에서 투신하지, 일가족 3명은 비관해갖고 바다로 차로 돌진해갖고 사망하지,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 친구가
다른 역량들이 뛰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포진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씁쓸함을 넘어서 이거는 씁쓸해야 할 것 아닌 것 같아요. 네, 분노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업 아이템은 참 좋지 않나요? 네.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검색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기와의 전쟁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각종 그 돈에 관련된 사기들 뭐 펀드나 아니면 다단계 이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드렸지만은 이 사기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높은 수익률 보장한다는 거는 쳐다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튀기 전까지는 계속 수익금을 줘요. 네. 안심시키느라고.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일시 확 튀어버리잖아요. 높은 수익률 보장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통 투자를 하면은 이거 가지고 내 투자금을 어디에 어느 분야에 투자해서 얼마큼의 수익이 났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보통 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사기 투자 같은 경우는 내 돈 갖고 뭘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불분명해요. 알아서 영업비입니다. 알아서 내가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믿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불확실하면은 절대로 그 투자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투자자 이름이 아닌 이 사람들이 차명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명인 기자님이 우리 박 사장님한테 투자를 했어요. 그 펀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이명인 이름으로 투자가 돼야 되거든. 뭔가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지. 이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제가 그렇게 공부 좀 많이 해오라고 했는데 두 분한테 보아하니 공부들 많이 안 해오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떠들었습니다. 금융사기 쪽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이 주수도 밑에 한 손잡벌 되는 사람이 아니 뉴스 쳐보세요. 저보다 한 살 어리죠. 요 대전에서 골든에셋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골든에셋? 네. 네. 대우증권 시청 앞에 보면 그 대우증권 빌딩인가? 대우 파이낸스 타워. 빌딩 네. 있잖아요. 한 110억 정도 금융사기를 이제 손실이 났는데 밑장 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한 거의 끝날 때쯤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형님 밑장을 다 뺐다. 왜 찾아와 근데 박 사장님은? 법적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솔직하게. 변호사를 찾아가지 박 사장님을 찾아가. 아. 왜 이윤직슨 왜 그 친구들은 왜 그 친구들만 찾아가 전문가를 찾아가? 그게 아니죠. 이제 변호사한테 100%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스케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 사람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는 건데 그때도 투자 수익률이 10%였거든요. 연. 근데 저는 적다고 생각했어요. 적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했고 결국은 지금 현재는 법무부 소속 사람으로 살고는 있지만 법무부 소속네. 예, 그게 그 사람이 주소도 한 손잡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소도에 밑에 있으면 어찌 됐든 감옥은 간다. 용꼬리는 된다. 어쨌든 지금 정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융사기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 접근하지 않는 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기는 당하지도 마시고요. 치지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임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부족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건 아까 PD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터무니없을 수도 있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수익이라는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정말 네, 큰 욕심. 우리 주장님은 근데 네. 원래 돈이 없어서 투자 안 하실 거잖아. 네. 네. 그렇게 청취자분들도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종영전 네, 끝으로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 사기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 치지 마세요. 둘이 바뀐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겠죠? 예, 뵈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